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지난 강의의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개관에 이어 세부 산업을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산업에 대한 첫 강의로 한국에 아주 중요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 석유 산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석유 산업이란 원유를 정제해서 공장, 자동차,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LPG 등의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LPG, 석유화학, 기유, 석유, 판매, 무역, 석유 개발 등으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졌으며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중공업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은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산업 발전 성과에는 내수의 급속한 확대, 석유 기업의 효율적인 전략 및 정부의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기술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석유 산업의 발전을 시대 흐름에 따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석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회 정도의 강의를 석유 산업에 할애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강의는 해방 시기부터 1990년대까지 석유 산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국 석유 산업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세계적인 석유 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는 1945년부터 1959년에 석유 완제품 수입 판매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는데, 해방 이전의 석유 산업과 해방 이후 석유 완제품의 수입 및 공급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 석유와 램프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1880년에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1897년까지 한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 지배했었으나 이 1884년 한미 수교 이후에 1897년부터 미국의 스탠더드사의 석유 제품이 솔표라는 상표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상인들은 몰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1920년까지 한국의 석유 시장을 독점했는데 1910년까지 석유 수입은 거의 등화용이었으며 수입액은 126만 원 수준이었고 물량은 7,700톤이었습니다. 이 수입액은 당시 국가 세입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1933년 당시 부산의 소규모 정유회사와 한경북도 영안에 조선질소 석탄 액화 공장이 있어서 휘발유와 석유 등을 시험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나 가격 측면에서 국내 석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 규모를 갖춘 석유 정제 시설이 들어선 것은 1938년 6월이었습니다. 하루 생산량 6,000배럴 규모의 조선석유 원산 정유공장을 최초로 건설해 운영하던 중 2차 대전 이후 석유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가동을 중지하였고 1944년 원산 정유공장의 정제시설과 탱크 등을
해체해서 울산으로 일부를 옮기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석유 완제품 수입 및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면서 미 군정청은 점령지역 9호 원조 계획에 따라서 1946년 석유 배급 대행회사를 설립하고 군용 석유 제품을 민간에 공급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수립된 이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1월 미국 정부와 석유 도입은 한국 정부가 맡고 인수, 저장 및 판매는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전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석유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석유저장회사는 국내 업체가 아닌 미국 델러웨어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 회사로 미국의 스탠더드, 칼텍스, 쉘의 합작 투자로 탄생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한미 양국은 다시 새로운 석유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대한석유저장회사는 저장 업무만을 주관하고 판매는 스탠더드, 칼텍스, 쉘로 분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3개사는 전국 10개 지역에 34개의 대리점과 1200여 개의 주유소 및 부판점을 두고 석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1949년 이 조선석유 재건을 위해 한미 합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로서는 막대한 금액인 2억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이 원산 정유공장에서 해체해서 가지고 온 정제시설과 탱크를 울산 정유공장 시설의 복구와 확장 공사에 활용한 결과 조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외환 사정의 악화로 결국 가동을 하지 못한 채 6.25 전쟁을 맞게 되었고 이 시설은 유엔군의 유류 보급창으로 증발되었습니다. 1954년 정부는 다시 이 울산 정유공장 시설 보수 계획을 세우고 1955년 완공시키고자 했으나 이 정제 규모가 일간 3,400배럴에 불과해서 이 경제적 생산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결국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울산 석유공장 시설 보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시설 복구를 추진한 정황으로 볼 때 이러한 설비를 복구,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과 기술 인력이 일부라도 존재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제강점기 당시 이 부산의 소규모 정유회사 그리고 영안의 조선질소 석탄 액화공장 및 조선석유의 원산 정유공장을 운영한 기술 인력들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이 가운데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국내 석유 수요량의 60% 정도는 국내 공급이 가능했겠지만 결국 불발되었고 1955년 정부는 점차 늘어나는 이 석유 수요에 대비해서 한미 석유 운영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석유 제품의 취급, 저장 및 관리를 규정한 이 협정은 한국, 미국 및 대한석유저장회사 이 3자 간 진행되었으며 한국이 도입하는 석유 제품의 외화 조달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고 3대 메이저에 의해서 구성됐던 이 대한석유저장회사가 제품 인수, 저장 및 배급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석유저장회사만 석유 제품을 인수, 저장,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던 기간을 1단계로 정하고 2단계는 대한석유저장회사 이외에 한국인 또는 외국인이 석유 수입 판매회사 허가를 받아서 자율 경쟁이 가능한 시기로 규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러한 협정의 이행을 준비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정부는 석유 행정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정부는 석유 제품의 수급과 유통에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 유통 구조는 철저한 통제, 배급제였습니다. 이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완제품을 전량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 사정을 고려해서 석유 소비 억제를 겸한 통제, 배급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이 석유 배정 운용의 기준이 되었던 석유 배정 요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상공부 장관이 매달 직배처와 서울시장 및 도지사 등에게 배정량을 통보하고, 시장, 도지사 등이 관내 배정량 범위 내에서 이 실수요자의 신청분을 사정하여 구입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석유 수급 계획은 수요에 맞추기보다는 원조 자금에 맞추어 수립되고 석유 제품은 통제, 배급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국내 석유 산업은 전량 고가의 석유 완제품만을 수입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른 과중한 외화 부담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경제 자립을 위한 정유공장 건설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외화 절약을 위해 도입 가격이 비싼 이 휘발유 소비를 억제하고 값싼 경유 사용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서 자동차 엔진의 디젤화, 디젤 기관차 도입, 산업용 동력기관의 디젤화가 과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소비는 줄고 경유 소비가 급증하는 등 이 석유 수요 구조에서 불균형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건설될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의 수율 구조와 맞지 않아서 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공장 가동률에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윤활유의 경우도 이 완제품을 수입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판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통 물량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가였기 때문에 이 민간의 소규모 생산업체들은 윤활유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부산에서는 이 가내공업 형태의 무허가 폐유 재생업체들이 난립해서 부족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1945년부터 1959년 석유 완제품의 수입, 판매라는 주제로 한국의 석유 산업 초기 시기와 해방 직전 및 해방 후에 열악했던 석유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정유산업 육성 및 단순 정제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한 시기 이후의 석유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